생각하고요. 일단 또 청문회에서 또 논란이 됐던 것은 신재 위원, 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 이 문제도 좀 주요 쟁점이었어요. 네, 그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초반부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우리 후보자가 계속 만난 것이 아니냐, 계속 이것에 관련해서 공격을 시작을 좀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자는 대답을 하면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나서 본인이 2015년에 출마를 제의받았지만 거절한 사실을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이 양 원장과 함께 처음 만났고 2016년에도 만났고 또 출마에 관련한 권유도 또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회동과 만남과 또 선거에 대한 제안들이 후보자로서의 제안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주광덕 의원이 총선 때 인재 영입 제안까지 받았고 또 그 양 원장과는 계속해서 친분을 맺어왔는데 이거 검찰권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김도원 의원도 정치 입문 제안을 받고 나서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면 검사로서 그런 부적절한 만남들은 좀 거리를 뒀어야 됐는데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던 것은 계속 부적절했다라고 네. 의견을 그 청문회 때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의 장면이 좀 눈길을 모았는데 좀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후보자한테 그러던가요?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그 양정철 씨가 당시에도 어떤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네? 전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리 당에서 양정철을 고발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금년 6월에요. 네. 그건 뭐 그 전이었으니까. 하여튼 금년에 고발된 거 알고 있냐고요? 그 뭐 소훈 원장 만난 걸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고 무슨 갑자기 왜 국정원장이 나와요? 네. 양정철이 고발된 사실 알고 있냐고 6월 달에. 알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사건 그- 관련 인마이군요. 그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은 적절한 겁니까? 아니 제가 나중에 고발이 들어올지는 제가 당시에는 알 수가 없고 네, 이 장면이 화제가 됐던 게 이 넉 달 뒤에 있을 고발을 왜 미리 알지 못했느냐 이런 네. 취지로 좀 질책을 하다 보니 네, 좀 저는 청문회 때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이것이었고요. 네. 얼마나 이 검찰총장의 예측력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자 질문을 던지신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자는 그 당시에 양 원장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양 원장 취임 자체가 5월 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야인이었던 사람을 만났던 것뿐이지 어떤 그 중요한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니다. 근데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본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김진태 의원 입장에서는 좀 두 사람의 만남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시점을 모르는 시점에서 이 질문 준비해 왔다가 그러니까 또- 이제 2015년에 만났다고 하는 네. 것은 이제 뭐 당시 이제 고검에서 한직으로 밀려가지고 있을 때니까 또 당시 이제 양정철 전 원장도 이제 그때 야인이었으니까 그 당시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2019년도 올해 만났다는 것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이것은 아주 다릅니다. 네, 3월 12일 근데 이제 그렇죠. 보도에는 4월 달에 나왔는데 본인은 1월인지 2월인지 좀 얼버무리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만약 같으면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올해 4월 달면 스케줄로 해 있어요. 네, 본인의 있어, 스케줄 있지. 수첩이나 이런 네. 거에서 그냥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라면 약속해서 만난 거라면 분명히 저도 뭐 4월 19일 누구누구 만남하고 저녁 몇 시에 네. 써놓거든요. 확인을 안 하고 자꾸 1월 또는 2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 보도는 4월 달이라고 했는데 그걸 정확히 몇 월 며칠이라고 부인하지 않거든요. 4월 달은 5월 달과 굉장히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조금 옛날 일이라고 미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지적하고 네. 있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되어서 코드 인사냐, 두 네. 번째는 양정철 이 민주연구원장과 만남이 있었느냐 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교수님 말씀대로 그 만남 자체가 윤석열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총장이 되기 위해서 줄을 대려고 만남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그 만남 자리 자체를 보게 되면 원하지 않는 만남, 예견치 못한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지방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이제 지인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2015년 얘기고 예, 그때 2019년은 다르다니까요. 2019년 얘기해 주세요. 2019년은 중앙지검장으로 만난 거예요. 15년부터 제가 설명을 그러니까, 드리는 건데요. 2015년 처음에 그때 얘기고 그거는. 영입 제안 받았을 네. 때부터 원치 않게 그렇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2019년. 이제 2019년 이제 최근에 네. 2월에 만났는데 그때는 두 사람 다 술을 좋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코드 인사 이야기 하는데 서면 답변서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아예 완전히 이 진보적인 어떤 성향이나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집권 여당에 가까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되어서 박지원 의원이 서면 질의서에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굉장히 좋은 네, 평가, 강직한 짧게 줄여서 검사라고 좀 했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번이나 물어봤는데 그 답변을 변경하지 않은 걸 보면 저는 이 코드 인사도 아니라고 코드냐 생각합니다.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닌 것이고 여기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을 하는 전 것이지. 2월 4월이 굉장히 좀 불순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3월 11일 날 양정철 원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실상 민주당의 공천 머신이 된 분인데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4월 만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네. 되니까 지금 그렇게 가까운 시점의 상황을 네,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여기까지 듣고 이것은 저는 굉장히 마무리하도록 부적절한 지금 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네. 아주 부적절해요. 네.